자, 앞에 보세요. 수능 완성 실전편 1회 34번. 34번은 제 기준으로 쉽더라고요. 해석도 쉬워요. 어려운 게 단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제가 상세히 적어놨어요. 보고 풀이 하시고. 단어만 좀 챙겨볼까? mutual 뜻이 뭐였지? 또 나왔네? mutual 뜻이 뭐죠? mutual 뭐지 이거? 상호간, 서로 간에, 상호 간에 mutual. 이렇게 한번 넘어가요. 쉬워요. 풀어보시고. 자, 이제 글의 흐름으로 가볼게요. 35번. 35번. 자, 반어적 표현이라는 게 키워드로 나오고요. 자, 현대의 용도에서 linguistic, 여기 뜻이 뭐죠? linguistic. 그치? 언어학의 언어적인 이런 뜻이에요. 언어적인 아이러니는 그래서 반어적인 표현으로 해석하시면 되고, 현대 용도에서 반어적 표현은 일반적으로 나타내는데 speech, 말, incident는 뜻이 뭐죠 여러분? incident 뭐지? 사건이라고 외웠고, 또 이게 그냥 일어나는 일, 이것도 돼요. 그래서 사건보다는 일이라 하고, 말에서 일어나는 일, 그래서 여러분답게 발화라고 어려운 말을 썼는데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 합쳐서 그냥 speaking, 말하는 거 보시면 돼요. 자, 반어적 표현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나타내는데, 스피킹을, 말하는 걸 나타내는데, 이 말에서는 의도된 단어들의 의미가 반대가 됩니다. 뭐와 1번과 contrary 뒤에 to는 뭐뭐와예요. 1번과 2번과는 반대가 돼요. 그 단어들의 literal 이란 단어 뭐였지 뜻이? literal 뜻이 뭐죠? 문자 그대로의, 말 그대로의 해석과는 대조 반대가 되고, 아니면 예상되는 의미와는 반대가 됩니다. 뭐 이런 거지. 내가 이제 윤석이를 해석을 시켰어. 윤석을 해석을 딱 했어. 내가 이제 거기서 뭐라 그래? 잘한다 라고 했을 때 잘한다라는 게 원래 예상되는 의미나 문자 그대로의 해석과는 반대의 뜻을 담고 있잖아. 이게 반어다 이러니 반어다. 윤석이 이해되니? 네. 익숙하지 이런 상황, 그치? 윤석이 참 똑똑하다 뭐 이런 거, 그치? 그런 거. 자, 그다음 1번 보세요. 자, 여기까지 보면 그 얘기도 밑에 나와. 여기까지 보면 이제 그 반어적인 표현의 정의가 나오고요. 자, 1번부터 이제 관련 없는 걸 잡아볼까? 그 능력이 있는데 잡아내는 능력이요. 그 다음에 언어적인 아이러니, 즉 반어적인 것들을 appreciate, 이해하는 능력은 상당히 늦게 나타나게 돼요. 그건 어릴 때는 이 능력 없다 이런 얘기야. 반어를 했을 때 이거 윤서가 앞에 봐야지. 책 보고 있니 지금? 앞에 봐. 이거 갑자기 뒷페이지를 펴지. 자, 그럼 반어적인 표현을 잡아내고 윤서가, 반어적인 표현을 이해하는 윤서가, 그 능력은 윤서가 상당히 늦게 나오게 됩니다. 윤서가 알겠니? 어디에서? 언어의, 자, acquisition, acquire란 동사에서 왔죠. acquire 뭐지? 획득하다. 뭐가 돼요? 언어 획득, 습득. 언어 획득에서 상당히 늦게 나오는 약간의 고급 기술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반어를 이해하는 거. 그러니까 반어법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했고, 1번에서 반어법에 대한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으므로 1번까지는 좀 이제 봐줄만 하고, 2번까지 확인을 해보자고. 그래서 반어법을 잡아내는 거, 반어법을 잡아내는 것이 이제 관건으로 나왔고요. 곧 볼게요. unless는 뭐라고? if not. 여기까지 볼게요. 만약에 말하는 사람이 clue 뜻이 뭐죠? 단서. 동의어 2개, hint. 그 다음에 하나 더. 뭐? C로 시작하는 거? Q. 여기 단서야. Q. 만약에 말하는 사람이 단서를 주지 않는다면, 뭘 가지고? 본인의 바디랭귀지 가지고, 그 다음에 목소리 톤을 가지고, 그들의 얼굴 표정 가지고 단서를 주지 않으면 아이들, 그리고 sophisticated 배웠죠. 뭐랬지 이거? 정교한, 섬세한, 세련된. 근데 어니 붙었잖아. 어니 그러면은 섬세하지 못한 어른들. 그리고 하나 더 누구? 여기는 안 썼지만 윤석이, 이런 사람들은 may interpret, 해석할지도 몰라요. A를 B로 지금도 못 알아들을 거야.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해석할지도 몰라요. 바로 반어적인 말들을 둘 중 하나로 해석할 건데, 반어가 아니라 저 사람 실수했구나, 아니면 거짓말했구나 라는 걸로 반어 자체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 그래서 1번과 2번 관련 있는 얘기는 반어적인 표현을 이해하는 것은 일부의 어떤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얘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반어법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능력에 대한 글이에요. 3번도 보자. 이와는 대조적으로 보시면 이거의 반대로 나왔기 때문에 대조가 통하네.
이와는 반대로 약간 뭔가 섬세한 세련된 성인들은 알아요. 데디아를 바로 아이러니 뭔가 반어법적인 반어라는 것이 거짓말의 일종이라는 걸 아는데 어떠한 거짓말이냐면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는 거짓말이라는 거 알아요. 뭘 통해서? play 놀다 playful money playful 뭐요? 노는 게 가득해 장난기 가득한이라는 형용사예요. playful에서 뭐다 그러면 장난기가 됩니다. 장난기의 요소들을 통해서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는 거짓말의 형태라는 거 이게 바로 반어라는 걸 섬세한 어른들은 알고 있습니다. 반어는 뭔가 약간 장난기가 들어간 일종의 거짓말이다. 반어법을 알아내는 능력에 대한 그림으로 3번도 관련이 있고 4번이 왜 틀린지 주제가 뭔지 잡아보자. 현아? 요게 주어고 동사 이렇게 연결되고 이제 잘 묶어줘야 돼. 요게 또 요 조그만 문장에 요거에 대한 주어가 동사가 돼요. 이렇게 조그맣게. 매너는 동사로 뜻이 뭐고? 문제. 동사로 뭐라고?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해볼까? 어떠한 것이 반어적이냐 아니냐 인지는 근데 인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렇게 돼요. 전체가 주어 문제까지가. 뭐가 반어냐 아니냐 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degree 그 정도다. 어떠한 정도? 그 something이 어떠한 정도이다 이렇게 돼. 뭐한 정도는 뒤에 나와요. 이 정도는 미니멈 최소한이냐 아니면 아예 반어가 없느냐. 에서부터 어디까지? 최대한이냐 아니면 전체가 다 반어적이냐 라는 정도가 더 중요하다. 자 보세요. 4번 앞에까지 우리가 관건이 뭐였지? 반어법의 뭐에 대한 얘기를 해요? 반어법을 이해하는 능력에 대한 글이라고 얘는. 근데 4번에서 뭐로 바뀌어 지금? 그렇지. 반어법이냐 아니냐를 알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도가 더 중요하다. 반어를 할 때. 4번의 주제는 뭐다? 반어에 있어서 반어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 정도의 중요성. 이게 질문의 주제란 말이야. 4번은 일단 관련이 좀 있기에 무리가 있다. 자, 5번으로 가서 마찬가지로 잡아내는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자. 반어적인 말들이 deliver 전달되게 될 때 어떻게? 바로 진지한 표정으로 전달되게 될 때 그 반어적인 표현들은 훨씬 더 웃깁니다. 바로 그것을 잡아낸다는 얘기인데 그 반어적 표현을 잡아내는 그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 훨씬 더 재미있고 웃기게 들리게 돼요. 그래서 5번도 지금 반어적인 표현을 잡아내는 능력에 대한 그림으로 주고받는 능력, 받는 능력에 대한 그림으로 관련이 있고 4번이 빠져줘야 되네. 정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자, 그 다음 36번으로 갑시다. 순서. 자, 매년 무슨 이제 협회가 있나 봐. 뭐 미국의 무슨 협회인데 대학생과 employer는 뭐라고요? employer 고용주 사장의 무슨 뭐 협회가 있는데 얘들은 물어봐요. 바로 사장들에게 뒤에 전체가 직접 목적어예요. 어떤 능력을 그 사장들이 원하는지를 대학교 졸업생들이 소유하기를 원하는지를 그러니까 사장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자, 우리 A라는 대학교의 대학 졸업생들이 이제 나오는데 걔들이 어떤 능력을 갖추면 당신이 뽑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단 말이야. 필요한 조건이 뭐냐? 고대 해볼게요. 고대 승환이 해보자. 요거부터 할까? Bad list. 그 리스트의 맨 꼭대기에 아니면 꼭대기 근처에. 그러니까 뭐야? 거의 최상위권에 하고 주어가 될 만한 게 없죠? 장소 표현만 있어서 매년 하고 동사 부사 표현이고 동사하고 이게 주어예요. 도치가 된 문장입니다. 거의 꼭대기쯤에는 순위권에는 뭐가 있다? 분석적인 리스닝. 아까 뭐라고? 제일 처음에 나왔는 추론. 분석적 추론이 있습니다. 요걸 좀 갖췄으면 좋겠다. 이게 동격이라고 그랬죠? 뭐라고? 일종의 비판적인 사고 기술을 갖췄으면 좋겠다. 비판적 사고가 중요하다. 대학생들이 라고 말했어요. 자, 요 뒤에 이제 관련 내용을 잡아볼 텐데 A로 가보자. A는 모르면 바로 뜨죠? accountant 뜻이 뭐지? accountant 뭐예요? 참여자? participant 참여자. accountant 뭐죠 여러분? 몰라. 직업 몰라요? 여러분 중에도 아마 나올 텐데 회계사. 회계사와 간호사들이 비록
분명히 이러한 기술을 필요로 하긴 하지만 뜬금없지. 위에서 지금 사장들하고 인플루언서하고 학생들만 나왔는데 회계사, 간호사가 뜬금없이 나왔단 말이야. 이에 대한 언급이 필요해요. 첫 문장까지만 읽어보자. 자, 필요하긴 하지만 이런 회계사, 간호사들은 또한 가져야 됩니다. these skills만하고 또한 가져야 되는데, 자, 그 다음 단어 보세요, 여러분. complement 기억납니까? complement 뭐였지 이거? 뭐라고? 오랜만에 나와서 또 모르겠지. compliment. 그렇지. 얘가 뭐예요? 얘가 칭찬. 얘 뭐여서? 보완. 그죠? 보충 보완. 더 높은 order라는 게 우리가 다른 집은 이렇게 배웠는데 order. 질서 말고. 그거 안 물어봤겠지. 그거 말고 안 물어봤겠지 그러면. 주문 말고. 다른 뜻. 정도. 그렇지. 정도. 정도라는 단어로 쓰인 적이 있어. 최근에. 정도 수준. 그래서 더 높은 정도의 더 높은 수준의 사고 기술에 있어서 완전한 보완도 역시 필요를 합니다. 그러니까 these skills하고 다른 게 필요한 게 있다. A가 들어갈 자리는 간호사와 회계사가 들어갈 만한 뭐가 언급된 뒤에 들어가요. 자, B로 가자. B가 바로 온다고 보자고. 그러나라는 역집이 통하나 볼까. 일단 위에 주어진 내용이 뭐였어요? 사장들이 가장 요구하는 건 뭐다? 바로 비판적 사고 능력이다. 이제 B로 가보자고. 이어진다고 보고. 그러나 보세요. 회계가 바로 나오는 accounting 회계. major는 뭐니? 동사로 major인 뜻이 뭐죠? 뭐뭇을 전공하다. 전공하다는 표현 두 개 배웠는데 우리가 다른 지문에서 동사 표현 major in 뭐뭇을 전공하다는 뜻이에요. 또 동의어 major 말고 뭐 써도 돼요? 뭐 in specialize in 똑같아요. 뭐뭇을 전공을 하다. 뭐 이상하다? specialize in 뭐뭇을 전공을 하다. 메이저가 명사로 쓰이면 그래서 전공자가 돼요. 전공 아니면 사람일 때 전공자. 자 보자. 그러나 회계 전공자들은 이렇게 물어볼지도 몰라요. 뭐 하지 않나요? 수학적인 그리고 사무적인 기술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경력에 있어서 회계사로서의 경력에 있어서 말이죠. 더 중요하지 않냐고 물어봤는데, 그죠? 또 중요한 건 두 번째 뭐가 나온다? 여기서 답이 나오네. like 위와 마찬가지로 보다 간호라는 게 등장하죠. 간호사를 전공한 사람들도 나타낼지도 모르는데 의학에 대한 지식이 더 중요하다는 걸 말이죠. 그 간호사 전공자 그들에게 있어서 B가 처음에 오는 게 괜찮죠. 주어진 문장 뭐였다고? 비판적 사고 능력을 요한다. 근데 실제로 전공자 학생들은 이렇게 되물을 수 있다. 역접이 등장하고 지금 회계사와 간호사가 나왔기 때문에 B에서 A로 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서 A로 가볼게요. 자, 비록 이러한 두 개의 대상 직업들은 이러한 기술들 자기가 말하는 수학이나 의학 관련 기술을 분명히 요구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더 높은 정도의 사고 기술에 대한 보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이러한 종류의 전문 직종,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준비돼야만 됩니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은 적용시킴으로써 그들의 지식을 새로운 상황에다가 적용시킴으로써 그래서 요거에 대한 다시 말해서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네. 요게 이제 왜 C로 가냐면 C에 보시면 이런 시험이 나오죠. 이런 시험 뜻이 뭐라고? 게다가 또한 언제 쓴다고? 논지가 똑같이 이어지고 같은 주장을 다른 정보로 추가할 때 그래서 뒤에 읽어보면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거든. 게다가 또한 이러한 직종의 전문가들은요 반드시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새로운 생각을 그들이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거절해야 할지 또한 그들이 justify 뜻이 뭐라고요? 정당화다. 그들의 결정을 정당화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뭐야? 비판적 사고지 뭐야, 그죠? 맞는지 틀린지 구분하는 거. C가 마지막 오면 되겠다. 자, 마지막 거 해석해 볼게요. 나영이. any 어떤 주어진 날에 어떤 날에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경력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자꾸 이제 전치사 이제 해석을 어려워하는 분들 중에 항상 이런 전치사를 만나면 막히거든. 이런 것들. 뭐 전치사 종류 많죠, 그죠? 전치사의 해석에 뭐뭐에, 뭐뭐 위에, 뭐뭐 옆에, 뭐뭐에 의해, 뭐뭐에 대해, 뭐뭐에 이렇게 묶이면 안 돼. 전치사는 변화무쌍하다고. 우리나라 말은 조사가 있죠. 은는 이가, 을를, 도 이런 거 면, 그죠? 이 조사의 역할을 전치사가 일부 대신하거든. 그래서 여러분 조사 붙일 때 생각하고 붙이니? 나는 햄버거를 먹고 싶어 할 때 나 를 쓸까, 는을 쓸까, 가를 쓸까, 뭘 쓰지? 생각 안 하잖아, 그지?
영어의 전치사 똑같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치사의 느낌만 기억을 해. 이는 3차원 공간, about은 요 주변. 느낌을 기억하고 그 느낌을 해석에 녹여내는 거야. 이게 국어거든. 그래서 영어 해석을 어려워하는 학생들 중에 대다수가 전치사에서 막힙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방금 말했듯이 우리나라 말 쓸 때 조사를 고민하지 않는 것처럼 전치사도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전치사에서 해석이 막히는 사람은 결론이 뭐야? 봐봐. 우리나라 말의 조사에 깐난 애기들 조사 잘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애기들 엄마 나 밥 이런단 말이야. 조사 하나도 못 붙여. 왜? 안 써봤기 때문에. 그러면서 익숙해지면서 조사가 붙죠. 여러분들 중에 주변에 지금 윤석열을 제외하고 조사 붙이기 어려운 사람 없어요. 그치? 다 쟤는 약간 이제 저기 선생님 아니다 다 네. 조사는 누구나 붙입니다. 한국 사람이면. 그지? 그게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고. 왜 조사를 붙일 수 있어? 자연스럽게 많이 썼잖아. 많이. 영어에서 전치사 해석이 안 돼. 뭐라 많이 하는 거야? 해석을 많이 하는 거예요. 해석을 많이 하다 보면 자꾸 말로 해보라고. 많이 하다 보면 요 전치사 나중에 보이지도 않아. 문맥 보고서 딱 하는 거야. 전치사 해버리는 거야. 알겠습니까? across 같은 가로질러라고 외우지 말라고. 문맥 속에서 녹여서 하는 거야. 여러분 조사를 붙일 줄 안다는 얘기는 영어도 전치사 해석할 줄 안다는 얘기예요. 연습을 안 해서 그래. 연습을 자꾸 하라고. 알겠죠? 자 그럼 해보자 나영아. 너무 부담스럽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못하면 나는 깐다는 얘기야 막 이런. 자 어떤 날에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 이거 생각하지 마. 이어줘 봐봐. 어떤 사람들? 그래 가진을 하면 돼. 인을 뭐뭐 안일이 이럴 필요 없다고. 이런 경력 가진 사람들 별거 아니지. 쪽도 아니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 글 가진 사람들도 하면 돼. 근데 대부분 경력이란 고려하고 있을 건데 뭐 이후에? 이것도 보세요. 뭐뭐 이후에죠.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대학 끝나고 나서. 그죠? 대학 졸업 후에 하시면 돼요. 대학 졸업하고 나서. 그러한 사람들은 동사로 가자. effectively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뭘? 비판적인 사고 기술들을. 질문의 주제 뭐다? 질문의 주제? 뭐요? 뭐지? 일단 키워드는 비판적 사고 기술의 중요성. 특히 누구한테? 직장을 구하는 대학 졸업생 아니면 특정 직업을 갖는 사람에게 있어서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에 대한 글이에요. 자, 그 다음 37번은 제가 봤을 때 쉽더라고요. 이거 보고 이제 제가 상세히 적어놨어요. 풀이 안 하는 건 되도록 상세히 적어놨습니다. 이거 보고 하시고요. 보고 하시고 자, 요 단어 좀 볼까요? beat around the bush. bush가 뭐지? 하나. bush가 뭐지? bush. 뭐죠? 숲을. 나무 숲을. beat 그럼 보세요. beat 뭐니 이건? 쳐보는 거야. 근데 어디를 쳐? around라고. 중간을 얘가 뭐가 있나 없나 하려면 어디 찔러봐야 돼? 나무막대 해가지고 중간 속을 찔러봐야 돼. 근데 어떻게 해? 겉에만 툭툭 쳐봐. 뭐가 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이거 둘러 말하다. beat around the bush. 둘러 말하다. 삥 둘러 말하다. 그래서 hey, don't beat around the bush. 뭐야? 야, 그냥 직접 말해. 대놓고 말해. 이렇게. 자, 그다음 요 단어 저번에 했던 거 기억납니까? 요 단어가 나와서 제가 요 단어 정리해드렸죠. implicit 뜻이 뭐였지? 내포하는, 함축적인. 안에 뭔가 들어가 있는 숨겨진 의미의 explicit 반대 뜻이라고 그랬지. 뭐라고 이거? 분명한, 노골적인, 대놓고 드러나는 두 개가 나왔네, 그지? 자, 다 했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단어 싸움이니까 단어를 나올 때마다 잘 정리하시고 되도록이면 수업 시간에 지문 속에서 확인하면서 외우시고 그러면 단어 절대 안 까먹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38번 문장 삽입 두 개가 조금 어려웠어요. 보세요. 요거 처음에 이걸 정리를 잘해야 돼. 처음에 이걸. 그리고 요 역접을 잘 봐야 돼. 무릎에 바로 뜨거든. 자, 보세요. 많은 현대식 구조물들은 surpass가 뭔지 기억납니까? surpass? 능가하다. 그죠? 뭐 넘어서다. 동의어 두 개 정도 돼볼까? 뭐가 있었지? excel. 그죠? 또 뭐가 있었죠, 여러분? exceed. 그렇지. exceed. 또, 그러면 그래? 하나 더 해볼까? 뭐가 있죠, 여러분? outdo. 네, outdo. 그죠? 숫자, 압도하다, 넘다. 자, 그 다음. 많은 현대식 구조물들은 능가하는데 무엇을? 이집트의 앞에 있는 명사 대신 받잖아. 이집트의 구조물을 능가해요. 근데 단속어부터 in terms of 오랜만에 나왔는데 뜻이 뭐였죠?
뭐라는 관점? 뭐라는 관점에서 바로 순전히 물리적인 크기라는 점에서 압도합니다. 자 보세요. 정리를 해야 돼. 크기가 누가 더 크다? 이집트 구조물보다 현대 구조물이 크기가 크다 이런 얘기라고. 요걸 일단 정리하셔야 돼요. 여기 내용은 현대 구조물이 이거 실제로 그런가? 이집트 하면 뭐가 떠오르니? 피라미드. 근데 실제로 그렇더라고. 누가 그 알쓸 신잡이라고 하냐? 알쓸 신잡? 몰라요? 알쓸 신잡 알아요? 거기 알쓸 신잡 시즌 2의 건축가가 나오거든. 그 사람이 되게 놀라운 사실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때 당시에 건축물은 바로 권력의 상징. 왜냐면 건축물이라는 특징이 뭐냐면 운동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로 바꾼 거거든. 높고 크면 클수록 권력이 센 걸 암시하는 거거든. 그래서 피라미드하고 지금 현대식 구조물의 크기를 비교했어. 피라미드의 몇 배나 더 큰 게 현대식 구조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이 말이. 그래서 이집트의 구조물보다 크기 자체는 현대 구조물이 크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 보시면 monumental이라는 단어 보자. monument 뜻이 뭐죠? 기념비. 이게 뭐겠니? 이거 형사로. 기념비적인 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기념할 만한. 역사적으로 기록할 만큼 대단한 이런 뜻이야. 역사적으로 기록할 만큼 대단한. 기념비적인이라는 단어는 어떠한 단어인데 이것은 매우 clause 뒤에 to는 지금도 나왔지만 뭐뭐에 전치사입니다 항상. 그래서 뒤에 이게 express라는 동사 원형이 되면 안 돼요. clause to 자체를 뭐뭐에 근접한이란 to 전치사 뜻으로 외워둬라. 자, 상당히 뭐에 근접하게 된 단어냐? 기본적인 특성에 근접한데 이집트 예술의 기본적인 특성을 표현하는데 근접한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집트 이꼴 존나점 이런 얘기야. 이집트 이꼴 존나점. 이집트 건축물은 존나 기념비적이야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하고 이집트 존나점. 이집트 새끼들 짱짱맨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고. 요 뒤에가 어려운데 너무 어려워서 제가 묶어놨어요. 잘 표시해놨어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묶여요.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뭐야? 전무후무하다. unprecedented. 전례가 없는. 앞으로도 and never, ever. 앞으로도 없는 그런 얘기고 중요한 건 요게 never가 앞에 들어간 부정어가 문장 처음에 있기 때문에 부정어 도체시켜줘야 돼. 그래서 has가 여기 있고 pp가 여기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게 주어입니다. the quality. quality 여기서 뜻이 뭘까? 특성이지. 특징이에요. 품질이 아니고. 자, monumentality 뭘까 이건? ITY는 뭐라고? 무슨 성? 기념비성이에요. 대단함, 존나 쩌는 상태 뭐 이런 얘기예요. 요걸 보고 해석을 해볼까? 자, 요거를 우리 진호가 해볼까? 여기 전무후무하다. 뭐가 요거부터 해야겠다? 기념비성. 네. 품질을. 에이 품질 아니라 했잖아. 뭐 들어서 너. 특성이 성취 되었던 적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었거든 이런 얘기야. SS 완전히 뭐만큼 완전히 B만큼 완전히 이렇게 돼요. 이순 앞에 있는 거 이거 받아줘야 돼. 그 기념비성이 하고 자 보세요. 이런 어법 풀 수 있나 봐봐. 두가 나오면 틀렸다. 두가 왜? 기념비성이 주어일 거겠지. 기념비성은 달성하는 게 아니라 달성되는 거니까. PP 어디 갔다? 앞에 있기 때문에 생략돼서 was만 남은 거예요. 그 기념비성이 과거 이집트에서 달성되었던 그 정도만큼이나 완전히 달성되었던 적은 과거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다. 똑같은 얘기지. 뭐야? 이집트 존나죠. 이런. 이집트 계속 진짜 대단해.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라고. 이집트 대단해. 정말 대단해.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이집트가 존나 쩌는 것에 대한 그 이유라고 받아볼까 말이 되는지. 이집트가 쩌는 것에 대한 그 이유는 external 뜻이 뭐라고? 외부적인 크기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해요. 굉장히. 그리고 massive가 뭐죠? 거대한. 이것도 뭐니? 거대함이지 뭐야? 그 이집트의 작품 내 그 작업들의 외부적 크기나 뭔가 거대함이 아닙니다. 이 이집트가 존나 쩌는 건 커서가 아니다. 크기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라는 걸 잡아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물음표가 떠. 그래야 이번에 뭔가 들어가야 돼. 자, 기념비성은 거대함과 관련이 없다. 이런 얘기라고.
이집트의 존나점은 거대함과 관련이 없다. 비록 이집트 사람들이 자 admit 뭐죠 여러분? 앞에 보세요. 인정하다. 부사가 돼서 뭐예요? 인정하건대. 누구나 인정하건대. 비록 물론 이집트 사람들이 인정하건대 일부 놀라운 것들을 달성하긴 했지만 in this respect 명사로 뭐라고요? 존경 말고 여기서 관점 측면. 이러한 측면에서 건축이라는 이러한 측면에서 대단한 걸 달성하긴 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 대단함에 대한 원인이 뭐는 아니다. 크기는 아니다. 크기는 아니다. 그죠? 크기는 기념비성과 관련이 없다는 얘기를 했다고. 자, 그 다음 읽어볼게. 그러나가 나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봐봐. 여기까지 내용 뭐라고? 크기는 기념비성과 관련이 없다. 그죠? 그러나 크기는 자, 그 다음 보세요. has to do with가 아까 뭐라 그랬지? 뭐뭐 관련이 있다. 아까 anything이 들어갔잖아. nothing은 뭐야 그러면? 관련이 없다. 이거 했죠? 그러나 거대함은 기념비성과 관련이 없습니다가 벗어나면 안 되지. 그지? 앞에서 뭐라 그랬니? 거대함은 기념비성과 관련이 없다라 그랬잖아. 근데 그러다가 나왔단 말이야. 근데 뒤에 똑같은 얘기야. 그러나 거대함은 기념비성과 관련이 없다. 말이 안 되잖아. 그러나가 아니라 뭐가 들어가면 돼요? 인하다고. 다시 말해서 기념비성은 거대함과 관련이 없어라고 하면 되지. 근데 벗이 나왔기 때문에 2번에 뭔가 들어가 줘야 돼. 그럼 이제 넣어보자고 2번에. 왜 이게 통하냐 욕접이. 아까 뭐라 그랬니? 크기가 누가 더 크다? 현대 구조물의 크기는 더 커. 그런데 그러나 뭐야? 크기는 기념비성과 관련이 없다. 이런 얘기라고. 그럼 다 이어지죠? 그래서 2번에 넣어줘야 돼. 정리를 하면서 가셨어요. 자, 3번 뒤에 봅시다. 이 뒤에 어떤 식으로 이어지나 볼게요. 이제 자, 그러면 크기가 왜 중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요. 이집트의 sculpture 뜻이 뭐지? sculpture? 조각품 다 돼요. 이집트에 조각품이 있는데 너무 bigger, 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의 손바닥보다 작은 조그만 조각품이 더 기념비적이죠. 뭐보다 그런 gigantic 뜻이 뭐지? 거대한. 그러한 거대한 돌 무더기보다 더 기념비적이에요. 이 거대한 돌 무더기는 구성하는 것인데 이 지역에서 전쟁 기념비를 구성하는 돌 무더기보다 조그만 게 더 기념비적입니다. 크기는 상관이 없다. 관련이 있죠? 예를 들자면 그러하고. 자, 4번 뒤에도 볼까요? 기념비성이라는 것은 not A but B의 외부적인 무게의 문제가 아니라 but B 뭐의 문제다? 내부적인 무게의 문제입니다. 뭔가 이제 내적인 가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네.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관련 이어지고 5번 뒤에 봅시다. 자, 이러한 내적 무게란 게 뭔지를 정의를 내려야 되죠. 요 뒤에 현아야 해볼까? 자, 이런 내적 무게는 알았어. 이따 해. 지금 전혀 모르겠지. 요리해보자. 이런 내적 무게는 특성이 있는데 이 특성은 예술이 소유한 특성입니다. 하고 또 나왔네. 어떻게 한다고? 그치? 아까 such that 어떻게 한다고? 너무 뭐한 명사라서 이렇게 돼요. 그죠? 소유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이런 정도까지 소유해서 이렇게 돼요. 대단한 정도까지 소유해서 모든 것이 좋아해요. 그것을 위에 있는 이집트 예술로 받아봐. 안에 있는 모든 것, 이집트가 만든 모든 것이 보인다. 구성된 걸로. 뭐 원시시대 돌이 말하는 건 아주 귀한 가치가 있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귀한 가치가 있는 걸로 만들어진 걸로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거? 산맥. 마운트 레인 산맥이에요. 산맥이 자연적인 어떤 대단한 거 들어간 거 별로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비록 뭐 할지라도 그리고 이러고 이집트의 모든 것이 단지 보세요. 봐봐. 아까 얘기했지. across. 해석을 굳이 넣어준 게 아니라고. across 뭐니 이건? 가로질러. 그래서 뭐야? 아까 폭이지 폭. 폭이 단지 몇 cm일지라도 크기가 작을지라도 아니면 그냥 돌 같은 거 말고 흔한 나무에다가 새겨졌을지라도 굉장히 대단해 보인다. 질문의 주제는 뭐지? 질문의 주제? 그치? 뭐에 있어서? 기념비. 그렇지. 기념비성에 있어서는 크기보다 뭐가 중요하다? 내적인 무게, 내적인 가치가 중요하다는 글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 갑시다. 그 다음 39번. 39번하고 지금 2개 남았어요. 40번은 너무 쉽고 39번하고 41번 한번 맞히자. 일찍 끝나면 일찍 끝나는 대로. 자, this는 아직 뭔지 몰라요. 근데 this가 굉장한 단서가 돼요. 문제 풀 수 있는 유일한 단서입니다.
this 이것은 심각한 implication 뭐였지? 네. 함축 내재된 의미 아니지 그죠? 이것은 심각한 뭔가 내재된 의미가 있어요. 들어간 의미가 있는데 왜 그러하냐면 이걸 읽으면 지금 this의 내용을 잡을 수 있어요. 왜 이게 심각한 내포된 뜻을 갖고 있냐면 아이 시절의 몸무게 증가의 비율이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살찌는 것이 여겨지기 때문에 이건 되게 심각한 거예요. 어떠하다고? 뭐가 된다고? 주요한 determinant 뭐였죠? 결정 요소. 중요한 결정 요소가 된다고. 뭐에 대한 결정 요소? 뭐인지. 10대와 어른들이 그러니까 어린 시절 지난 10대와 어른들이 고통받는지 아닌지 요소가 된대. 뭐로? 미스를 뭐예요? 비만, 그다음에 심장병과 제2 당뇨병. 그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 이러한 질병에 고통받는지 여부가 뭐 때문이다 바로 어릴 때 살이 찌냐 안 찌냐. 이게 지금 디스라고. 그래서 어린 시절의 몸무게 증가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게 뭔가 심각한 암시하는 뜻이 있다가 이어지기 때문에. 자 보자. 세계보건기구는 carry out 뭐였지? 수행하다. 수행해 왔는데 거대한 광범위한 6년짜리 연구를 아기들에 대해서 시행을 해왔어요. 몇몇 개 대륙에서. 현아야. 자 그 다음 어법 주의하셔야 될 게 앞에 대륙을 선행사로 받는 게 아니에요. 뒤에 보시면 breastfed가 나오잖아. 뭐니? 모유를 먹으니 모유가 먹여진.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랑을 받아서 위치가 아니라 후를 받으셔야 돼. 그리고 그 아기들은 모유를 먹고 자랐고요. be born to 하면 누구에게서 태어나니라 출신이 돼요. 담배를 피지 않는 엄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startling 또 나왔네. startle 뭐라고? 깜짝 놀라게 하다. 깜짝 놀라게 하는 결과와 함께 결과가 나오게 되었어요. 곧이 보자. 1번 뒤에 요거 윤석이 해볼까? 자, growth chart 성장표고요. 성장표가 뭔지 아니? 몇 살 때쯤 되면 키와 몸무게가 얼마가 되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 있잖아. 그게 성장표예요. 성장표들은 사용되는데 투부정사 뭐 하기 위해서? measure 측정하기 위해서 무엇을? 여기서 progress 뭐겠니? 과정. 무슨 과정? 그러니까 신체 성장 과정이죠. 성장. 신체 성장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성장표들은 동사로 가서 were 어떻다? largely 대체로 were based on 기반되고 있는데 어디에? 아기들의 기반을 두고 있는데 그 성장표는 누구에다 맞춘 거다? 요 아기들에 맞춘 거다 이런 얘기. 어떤 아기가 중요해요? fed on 원형 뭐였지 얘들아? feed on 뜻이 뭐라고? 엄마옷을 먹고 살아가다. 이게 PP가 됐단 말이야. 요게 먹여진 이런 얘기야. 요걸 먹고 살아가게 된. 그죠? 뭘 먹는? 포뮬라가 뭐였지? 공식. 제조법. 뭔가 조합하는 거라고. 포뮬라도. 그래서 여기서 조합할 만한 거 뭐다? 우유를 조합해? 분유. 제조 분유를 먹고 살아간 먹고 키워진 그러한 아기들의 기반으로 둔 거다 이런 얘기야. 누가 아니라 모유가 아니라 분유 먹고 자란 아기들을 기준으로 해서 성장표를 만들었대. 다시 말해서 젖병 불고 자라는 아기들 말이죠. 그리고 요건 지금 얘가 생략된 걸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성장표들은 틀렸습니다. 맞지 않아요. 틀렸다라고 나왔고. 그래서 얘가 말하는 건 성장표는 누구 중심이다? 모유 먹는 아기가 아니라 분유 먹는 애기 중심이고 따라서 성장표는 틀렸다. 왜냐면 보세요. 둘 중에 자연적인 건 어떤 거야? 모유지, 그지? 그 모유 먹는 기준으로 성장표를 만들어야지. 분유는 업체에서 만든 거란 말이야. 그래서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2번 뒤에 이어지나 보자. 우리가 아까 얘가 들어갈 자리는 어디라고? 앞에 뭐가 언급이 돼야 돼? 비만과 뭔가 살찌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디스로 언급이 돼야 돼요. 그건 아직 안 나왔어요, 그죠? 자, 2번 뒤에 보자. 아기들인데 모유를 먹고 자라는 아기들은 더 가볍습니다. 틀린 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네. 더 가벼워요 하고 뭔가 숫자 오르고 떨어지고의 바이는 뜻이 뭐라고? 바이는 만큼이라 그랬죠. 투는 뭐라 그랬지? 뭐뭐로라 그랬죠. 저번에도까지로. 자, 7% 대략 7%만큼 더 가벼워요. 누구보다 바로 포뮬라 아까 나왔죠? 분유를 먹고 자라는 아기들보다 7% 정도 더 가볍습니다. 7% 정도. 그러니까는 이 표가 잘못되었다는 설명이잖아. 이거 누구한테 맞췄다? 분유 먹고 자라는 애한테 맞췄다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결론 맺자면 분유 먹고 자란 애들이 뭐다? 더 뚱뚱하다 이런 얘기네. 더 뚱뚱하다 일반적으로. 자,
자, 여러분 다 분유를 맛있게 먹었죠 옛날에 어릴 때. 자, 실제로 일부 아기들이 있는데 여겨지는데요. underweight, 몸무게가 좀 부족하다고, 미달이라고 여겨진 아기들이 were transferred, 옮겨지게 되었어요. 어디로? 바로 분유 먹는 쪽으로 오히려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몸무게가 좀 낮은 아이들은 잘못된 성장표의 기준으로 봤을 때 엄마가 봤을 때 뭔가 건강하지 못하구나. 그래서 분유를 먹을 때 이렇게 돼요. 그것의 신호인데 바로 put on.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등장합니다. put on weight 뜻이 뭐지? 살찌다, 살찌우다예요. 동의어 뭐가 있고? gain이라는 단어 있었죠. 몸무게를 좀 찌우고자 하는 시도로 분유 쪽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요 뒤에 지금 보세요. 자 이제 몸무게를 찌우고자 하는 시도가 나왔고 요 뒤에 몸무게에 대한 언급은 계속 이어져 볼게요. 자, 요 앞까지가 어떻게 연결되나 봐봐. 많은 아기들이 아마도 not underweight, 바로 뭐다? 몸무게가 부족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는 토실토실하고 건강한 이거 뭐겠니? 분유를 먹고 자란 아기들이 실제로 뭐다? 얘들이 오히려 과체중인 거지. 성장표가 잘못됐기 때문에. 얘들이 과체중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일부 경우에 뭐다? 비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한 거네. 그지? 요걸 받아서 디스로 받아줘야죠. 왜냐면 요건 지금 하나의 내용으로 묶어줘야지 실제로 지금 언더웨이트 한 애들은 성장표를 봤을 때 언더웨이트 해서 분유를 옮겼지만 실제로 얘들은 어떤 애들이야? 정상일 수가 있는 애들이고 그죠? 반대로 요 뒤에 사실 같은 내용이죠. 사실상 지금 언더웨이트이 아닌 애들 그죠? 걔들이 실제로 다시 말해서 성장표를 봤을 때 성장표 딱 들어맞는 애들 걔들이 실제로 뭐일 것이다? 걔들이 실제로 과체중이거나 아니면 비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이들이 살찐다는 내용이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 아이들이 사실상 얘들이 살찌고 비만인 것이다. 그래서 디스를 받아서 자, 이러한 것은 굉장히 심각한 암시를 가지고 있는데 왜? 어렸을 때 살찌면 커서 고생한다는 얘기가 그 뒤에 이어지는 게 맞죠. 4번 앞까지는 하나의 내용으로 같은 내용으로 묶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보시면 또 왜 5번에 들어갈 수밖에 없냐면 보세요. 현재 있어요. 긴급한 요구가 필요성이 있대. 긴급할 정도로 중요하다. 왜? 문제가 심각하니까 5번에서 언급을 해줘야지. 어렸을 때 비만이면 살이 찌면 커서도 고생한다는 얘기가 5번에 있어줘야 5번 뒤에 긴급한 요구도 받아주는 것이 맞는 거지. 단순히 이게 어릴 때 비만이라는 것을 긴급한 요구로 받기에는 논리가 부족하다고. 어릴 때 비만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 나중에 당뇨병 같은 것도 걸릴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한 필요가 있다라고 5번 뒤에서 받아주는 게 더 적절하죠. 그래서 4번보다는 5번에 들어가 줘야 돼요. 자, 현재 긴급한 필요가 있는데 뭐에 대한 자 주제가 뭔지 봐봐. 국제 성장 표가 to be rewritten 다시 쓰여져야 될 긴급한 필요가 있습니다. 지문의 주제는 뭐지? 그래서 지문의 주제 뭐지? 자 어제 이렇게 얘기해. 지문의 주제는 우유를 먹이자가 아니라고. 아니에요. 우유를 먹고 자라면서 비만에 걸릴 확률이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응? 뭐라죠? 통계를 제대로 내자. 아니에요. 그것도 아닙니다. 주제 뭐야? 이거 읽고 주제가 안 떠올라? 마지막에 했잖아. 이 얘기하려고 지금 다 모유 뭐가 다 한 거야. 뭘 바꾸자? 성장표를 제대로 다시 바꾸자 이런 얘기야. 성장 바꾸자. 왜? 이런 심각한 오류가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모유 다 같이 모유를 먹잖아. 아 미치겠다. 지문의 주제는 성장표를 국제 성장표를 다시 작성하자 여러분. 자, 요 40번은 요게 웃긴 게 요 또라이 같은 남편 얘기가 나오거든. 이게 고1 모의고사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물론 똑같진 않아. 지문의 구성이 다른데 내용은 똑같아. 주제 똑같아. 풀기 쉬워요. 풀기 쉽고 여기 읽고서 예시가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에 지금 나중에 그는 연구를 계속했고 그 다음에 뭐 했는데 실험 결과 또 나오거든. 이런 결과 나오거든. 그 문제는 쉬워요. 틀린 사람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하고 보고 푸시면 되고. 요게 내용이 뭐냐면 남편이 또라이야. 부인이 아파. 열이 막 몇 도까지 올라가. 존나 아파. 그래서 남편이 약 사올게 나가서 잠깐 빨리 되도록 빨리 갔다 왔어. 그러니까 부인이 막 불평해. 왜 이렇게 늦게 와? 남편은 존나 빨리 갔다 온 거거든 사실상. 이상하다. 이 남편이 뭔가 과학 그쪽 일을 하는 뭐 의학적인 뭐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상하다. 나 빨리 갔다 왔는데 왜 늦게 갔다 와도 불평하지? 봤더니 뭔가 있어. 그래서 여보 1부터 60초까지 세봐봐. 1, 2, 3, 4 여보가 생각하는 그 속도로 세봐봐. 했더니 온도가 예를 들어서 체온이
36도였을 때는 1, 2, 3, 4, 5 이런 속도로 쓰다가 그 다음 열이 38도로 올랐어. 그랬더니 또 시켰어. 여보 나갈 때 6, 세봐봐. 그랬더니 1, 2, 3, 4, 5, 6 빨리 세더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결론이 뭐다? 사람이 체온이 올라갈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듯이 느낀다 이런 얘기예요. 같은 시간이 텀이 있어도 굉장히 길게 느껴진다 이런 얘기예요. 부인을 상대로 실험을 했던 사이코 새끼. 고1 지문에서 나왔었는데. 자, 요거 해석만 해보자. 자, 미국의 physiologist 뭐라고요? physiologist 생리학자. 이게 실제로 직업이 이랬대. 생리학자인 이 사람은 봤는데 과학적인 불가사의를 어디에서든 봤습니다. 그리고 느꼈어요. 자, 요거 잘 봐. 요거 때문에 했는데요. 우리가 저기 뭐죠? 가목적어, 진목적어지, 그지? 가목적어, 이 가목적어, 진목적어예요. 가목적어, 진목적어고 요 이시 나왔고 진목적어는 당연히 투부정사 요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는 느꼈는데 콜링이라는 게 요게 명사로 쓰였어요. 콜링 뜻이 뭐지? 그 목적 보호로 쓰였어. 직업을 나타내는 단어가 몇 개 있죠. 일반적인 직업을 말할 때 그때 뭐예요? job, 그죠? job. 또 아까 나왔던 뭐도 있어요. career, 경력, career. 또 뭐가 있죠, 여러분? 직업을 나타내는 명사? profession, 그죠? 전문직을 주로 나타. profession. 아까 나왔지? profession. 또 뭐가 있죠? occupy, occupation, occupation. 직업이에요. 또 뭐가 있지? 직업 나타. 또 있어? 또 있지. 뭐? 없어요? vocation. vocation. 또 뭐가 있어요? 이거와 비슷한 지금 나온 calling. 각자 느낌이 조금 다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업이라고 할 때 이걸 많이 말해요. 이걸 occupation, occupy에서 와서 내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일, 소유 의미가 좀 강하고 profession은 전문 직종, 의사 뭐 이런 거, 변호사 좀 붙이고 교사 이런 거. 얘도 직업인데 얘는 어떤 직업이냐면 vocation 뭐다? calling 뭐다? 신의 부름, 소명. 둘 다 소명이라는 뜻이에요. 신이 나에게 하사한 직업, 소명이라는 뜻이에요. 전부 다 직업을 나타내는데 느낌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콜링이라 쓴 거는 나의 운명이다. 이거 할 일이. 이 직업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느꼈습니다. 그의 소명이라고, 해야 할 일이라고, 운명 같은 그러한 미스터리를 푸는 것이 본인의 소명이라고 느꼈습니다. 소명이라고 느껴서 존나 아픈 아내에게 숫자 세라고 한 거예요. 이 도라이 새끼. 그런 얘기 나오고 쉬워요. 보시면 돼요. 문제도 쉽고. 여러분 요 단어 볼까요? duration 기억나니? duration 뭐지? 지속기간. 지속기간. 그리고 우리 평일날 했었나? durable 뜻이 뭐지 이건? 내구성이 있는, 튼튼한, 오래가는. 약간 during 뭐죠? during 뭐만 동안에. 다 뭔가 관련이지, 그지? 기간이라는 뜻 단어하고. 자, 그 다음 갈게요. 41년으로 41년 갑시다. 문제 되게 쉬워요. 연결 문제라서 쭉쭉 읽어보면서 주제가 뭔지 파악해보자. 자, 이 사람은 분석을 해왔는데 문화적인 차이점들을 말이죠. 어디에서? self-perception 뭐다? 여러분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하나 남았습니다. 자기 인식에 있어서 문화적 차이점을 분석을 해왔습니다. 자기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문화적으로 어떤 미국과 일본이 어떻게 다르냐 이런 얘기예요. 어떤 관점에서? 바로 차이점이라는 관점에서 그 유형에 있어서 차이점인데 collaborative 뜻이 뭐죠? 협력적인, 협동적인, 협력하는 스토리텔링의 유형의 차이점이라는 관점에서 이 스토리텔링이란 특징을 만들어주는 것인데 바로 부모와 아이 간의 상호작용의 특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말을 어렵게 썼는데 이런 얘기야. 자기를 인식하는데 나라마다 다르더라, 문화마다. 근데 이걸 뭘 통해서 알아봤다? 부모와 아이가 서로 간에 얘기를 하는 걸 통해서 차이점을 알아봤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똑같이 썼고. 자, 그 다음 해석을 해보자. 요 뒤에 현아 이제 해보자. 분석에서 뭐에 대한? 스토리텔링의 분석. 이건 수반하는데 누구? 유럽계 미국인과 누구를? 대만 가족이 여기에 참여했는데 문화가 달라요. 그러한 분석에서 무엇을? 그에 다른 attention, 집중, 주의가, 집중이 was given, 주어졌다는 걸 알겠다. 누구에게?
긍정적인 그리고 부정적인 행동에 서로 간에 집중하는 게 다르더라 이런 얘기. 어디에서? 이야기 속에서. 이 이야기란 어린이들이 encouraged 격려를 받게 되는데 뭐 하라고? 구성하라고. 애들이 이제 만드는 이야기. 그리고 또 retain 뜻이 뭐였죠? retain 뭐지? 보유하다. 계속 가지고 있다. 또 애들이 가지고 있으라고 격려받는 이야기. 누구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너 이 얘기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봤더니 좋은 거 나쁜 거에 집중하는 게 서로 다르더라 이런 얘기야. 문화마다. 자, 어디 볼게 어떤 식으로 다른지. 이러한 차이점들은 특히나 evident 뭐였죠? evident 뭐지? 분명한. 특히나 분명했는 차이점이 바로 misdeed 뭡니까 여러분? wrongdoing 잘못된 행동이에요. 실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이야기에 있어서 차이점이 명확했어요. 그러니까 문화권마다 잘하지 못한 거에 대한 이야기를 인식하는 게 다르더라 이런 얘기야. 나누는 게. 예를 들자면 아까 대만 있죠? 대만 부모님과 그들의 아이들은 좀 더 이런 거 잘 보세요 여러분. be likely to가 중간에 된 요게 삽입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삽입됐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은 likely 뒤에 동사 형태를 to 부정사로 반드시 잡아줘야 된다. 이런 법 등장한 적이 있고. 자, 예를 들어 대만 부모님과 대만의 아이들은 좀 더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들의 미국의 counterpart 뜻이 뭐라고? counterpart 상대방. 똑같이 대응되는 대상. 다시 말해서 미국의 부모와 아이들보다 바로 이 대만의 부모와 아이들이 만들 가능성이 높았는데 요거로 일으켜야 돼요. A를 B로 일으켜야 돼요. 명사 두 개 딱 쓰면. 그 아이의 현재 잘못된 행동을 중심적인 중요 부분으로 만들 가능성이 더 높았어요. 이야기의 중요 부분으로. 아이가 말하는 이야기의 중요 부분으로. 이런 얘기지. 대만에서는 아이하고 엄마하고 대화를 할 때 야, 너 지금 이거 잘못된 행동이잖아. 이거는 꼭 기억해야 돼. 라는 얘기를 하더라. 이런 얘기야. 하지만 또 가능성이 또한 높았는데 왜 연관시킬 가능성이 높았어요. 이러한 행동을 어디에다가 바로 현재 일어난 일을 너 일주일 전에 잘못했었지. 우리나라 똑같네 그지? 너 지금 바닥에 거실에 침 뱉었지. 진홍이가 예를 들어 너 지금 거실에 침 뱉었지. 진홍아 일주일 전에도 너 내 이마에 침 뱉었잖아. 뭐 이런 식으로 과거의 잘못에게도 또한 잘못으로 또 연관시키는 가능성이 또한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만의 특징은 뭐다? 바로 잘못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부모와 자식 간에 얘기할 때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초점을 많이 맞추더라고요. 되게 진지하게 이런 얘기예요. 그에 따라서 자, 자기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는 emerge 뭐죠 여러분? emerge 등장하다, 나타나다.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부모 자식 간에 서로 간에 함께 이야기하는 것으로부터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자기에 대한 이야기는 이러한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1번 뭐다? 자기 비판적이 되지. 아 나는 바닥에 침 뱉는 엄마 이마에 침 뱉는 정말 쓰레기야. 이런 식으로 자기 비판적이 될 가능성이 있었고 또 두 번째 뭐다? 집중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책임감. 잘못된 바닥에 침 뱉은 거에 대한 진홍이의 책임감. 아 내가 바닥을 잘 닦아야지. 엄마 이마를 걸레로 닦아줘야지. 뭐 이런 거. 거기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야.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동양 쪽, 대만 쪽의 자기 인식은 특징이 어떻다? 부모와 자식 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봤더니 잘못에 대한 집중을 많이 하면서 자기 스스로 비판하는 성향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예요. 좀 뭔가 잘못된 정도가 있더라. 자, 게다가 연관시킴으로써 그 아이의 현재의 잘못된 행동을 그 이전에 일어났던 과거에 지금 침 뱉은 걸 일주일 전에 침 뱉은 것과 연관시킴으로써 그 이야기는 조장했는데 뭔가 만들어냈는데 어떠한 발달이나 발전을 뭔가 생기는 걸 만들어냈어요. 무엇을? 좀 더 일반적인 conceptualization, concept 개념, conceptual 개념적인 개념화하다, 개념화란 명사가 돼요. 뭐에 대한 개념화? 그 아이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 바닥에 침 뱉는 행동에 대한 좀 더 일반적인 개념화를 만들어내게 되었어요. 이 잘못된 바람지 못한 행동이란 바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그 해당 아이의 도덕적인 품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잘못된 개념이란 이런 거구나. 바닥에 침 뱉는 건 이런 게 잘못된 거구나. 엄마 이마에 침 뱉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거를 개념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를 통해서 대만권에서는 어떻게 발생하더라? 바로 잘못된 행동에 집중하면서 아이에 대한 자기에 대한 인식이 발생하더라. 자, 반대의 경우인 미국으로 가볼게요. 반면에
미국에서의 부모와 아이의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은 좀 더 자주 특징 지어지는데 바로 자 보세요. 위에서 뭐지? self-critical이었죠. 그죠? 자기 스스로 비판적이 돼. 미국은 반대야. 바로 self-favorability. 자기 편의 편향성이라는, 편견이라는 것이 나오게 돼요. 오히려 반대로가 뒤에 나오지만 잘못했는데 그걸 가볍게 여겨버려. 미국은 또 정반대로. 자, 이러한 이야기들에 집중하는데 근데 훨씬 덜 자주 집중해요. 아이의 과거의 잘못에는 훨씬 덜 집중을 해. 일주일 전 얘기 잘 안 한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그들이 그 미국에 있는 그 이러한 이야기들이 실제로 집중을 할 때조차도 이런 얘기예요. 집중을 잘 하진 않는데 집중을 할 때조차도 그 잘못은 어떻게 그냥 유머러스하게, 그러니까 웃자고 그냥 재밌는 방식으로 다뤄지게 됩니다. 야, 너 엄마 이거 침 뱉었잖아. 존나 웃겼어. 이런 식으로. 너 침을 엄마가 피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 미국은. 엄마가 좀 더 노력할게. 복싱하고 등록해서. 자, 그러면서 묘사하게 되는데 그 아이를 긍정적인 light가 명사로 뭐였죠 여러분? 빛 말고 그 측면. 너 다 기억한다 어떡해? 그 아이를 긍정적인 측면으로 묘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뭐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잘못된 행동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렇게 다르더라. 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다르더라. 예를 들어서 한 이야기는 한 아이의 concern 동사로 뜻이 뭘까요? 그것이 관련되어 있다. 한 이야기는 어떤 아이에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이 아이는 잘못된 행동을 해요. 더 먼저 옛날에 벽에다가 뭔가 낙서를 했었어요. 그리고 낙서한 것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었죠. 잘못된 행동이죠. 자, 그 뒤에 마지막으로 해석을 해볼까요? 요거 누가 해볼까? 우리 나영이 해볼까? 비록 맘 편히 듣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5분 남았는데 재수없게 비록 그 엄마가 요거 몇 번씩 나왔지 이거 알다가 아니라고 뭐라고 이거 인정하나 보죠. 그 엄마가 인정했지만 무엇을? 요거부터 그 아이의 적인 행동의 심각성을 인정했어. 그건 좀 잘못된 행동이지. 인정은 했지만 그 엄마는 그와 동시에 부정적인 행동을 어떻게 한다? make light, 말 그대로 가볍게 다뤘습니다. 유머러스하게. 뭐 하는 데 있어서? 도와주는 데 있어서. 누가 뭐 하는 거? 그 아이가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뭐에 대해서?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말하는 데 있어서 가볍게 다뤘다는 얘기야.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데 있어서. 낙서. 야, 내가 옛날에 낙서해서 그렇게 해서 엄마한테 뒤지게 맞을 뻔했잖아. 뭐 이런 식으로 가볍게 웃고 넘어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주제 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야. 뭐라고? 차이가 있다.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 같이 함께 말하면서 만들어지는 문화적인 자기인식에 대한 차이가 있다. 자, 주제까지만 읽어볼게요. 문화적인 차이점들. 어디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의 뭐에 대해서? 아이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이게 주제가 되겠다.